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나라, 영국. 영국인들에게 런던의 지하철인 언더그라운드는 오랜 역사와 긍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대중교통의 본고장 영국에서 온 한 커플이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단 하루 만에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감탄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세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을 뒤로한 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영국인 커플, 제스와 제스퍼입니다. 무려 3년 전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까지 처분하며 세계 일주를 떠난 이 모험심 강한 커플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늘 동경에 오던 꿈의 목적지였습니다. 첫 아시아 여행지로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선택한 두 사람은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케이팝의 열기 속에서도 수백 년 된 옛 마을이 숨쉬고 있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에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죠. 하지만 설렘을 안고 여행을 시작한 이 커플을 진짜로 넋 나가게 만든 것은 아름다운 고궁도 매운 한식 먹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 공간인 이곳이었는데요. 압도적인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처음 마주한 남자친구 제스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건 돈 받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섭외한 거 아니냐라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 영국인들까지 감탄을 쏟아내게 만든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낯설고도 경이로운 순간들. 지금부터 이 커플의 좌충우돌 첫 서울 여행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제스와 제스퍼 커플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빌딩 숲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마주한 두 사람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죠.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선 전통 한옥들의 우아한 자태에 제스는 눈을 떼지 못했고 제스퍼 역시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예스러움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스를 크게 감동하게 한 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을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카메라를 들어 올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국인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카메라 앵글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기다려주는 진풍경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쏟아지는 배려에 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려고 멈춰 서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제 주위에 멈춰 서는 거 있죠? 속으로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 사진을 방해하게 될까봐 엄청 조심해 주더라고요. 다들 너무 친절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요? 그냥 완벽하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관광지의 풍경보다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에 먼저 푹 빠져버린 영국 커플. 이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보고도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현명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모습이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두 사람. 하지만 이 커플을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대사건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향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한옥마을에서의 따뜻한 감동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두 사람은 한국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길을 찾아주던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경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전용 앱인 카카오맵을 겨우 다운로드한 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낯선 지하철역 입구를 찾아 내려갔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제스와 제스퍼의 표정은 긴장감 대신 걷잡을 수 없는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눈이 부시도록 밝은 조명,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투명한 스크린도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타던 자국의 어두컴컴한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자 제스퍼는 들고 있던 카메라조차 내려놓은 채 넋이 나간 듯 역사 내부를 한참이나 빙빙 돌며 둘러보았습니다.
열차에 무사히 탑승한 제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한국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이용하기가 너무 쉽네요. 솔직히 처음엔 엄청 걱정했는데 한 번만 타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모든 표지판과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병기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희도 정말 조금도 길을 잃을 틈이 없어요. 사실 영국 런던의 지하철인 언더그라운드는 1863년에 개통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진 영국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160년이 넘는 긴 역사만큼이나 치명적인 단점들을 안고 있죠.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좁고 둥근 터널 형태 때문에 튜브라고도 불리는 데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퀴퀴한 선로와 휴대폰 데이터조차 툭툭 끊기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평생을 그런 낡은 인프라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인 커플의 눈에 마치 SF 영화 속 최첨단 우주정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국 지하철의 압도적인 쾌적함은 그야말로 문명적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목적지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며 제스는 마침내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방금 한국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특히 런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네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체계적이에요. 런던 지하철은 절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이것 좀 보세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게 다 반짝거리고 새 것 같고 눈부시게 아름답잖아요. 옆에서 너클 잃고 화려하고 거대한 역사 내부 구조를 둘러보던 남자친구 제스퍼 역시 눈앞에 펼쳐진 이 완벽한 상황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 황당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 돈 받고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들을 깔아놓은 세트장 아니야? 진짜 가짜 같아요. 자국의 오랜 자랑거리였던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면서까지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 수준을 극찬할 수밖에 없는 영국 커플의 생생한 팩트 폭력.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 지하철의 믿을 수 없는 완벽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위해 무심히 지나치고 때로는 피곤해하는 이 뻔한 일상 공간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마법의 공간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친 제스와 제스퍼. 숙소로 돌아온 제스는 하루 동안 겪은 수많은 충격과 감동을 떠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벅찬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서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최애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마저 단숨에 있게 만든 압도적인 교통 인프라부터 길거리 한복판에서 겪은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평범한 일상마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버리는 최첨단 비대면 시스템까지. 이 영국 커플에게 한국은 매 순간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남은 한국 여행기에서는 또 어떤 경이로운 리액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버린 이 영국 커플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외국인들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 한국 체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5시 45분. 서울 지하철역은 아직 불빛만 켜져 있을 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첫 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 시간에 캐리어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텅 빈 역 안을 걸어가는 외국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왔다면 보통은 호텔 침대에서 가장 늦게까지 누워있고 싶은 게 여행자의 본능인데 이 커플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지하철역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필리핀에서 온 20대 커플입니다. 9월 27일 새벽 3시 인천공항에 막 도착해서 호텔에 짐만 던져놓고 3시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 첫날부터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는데도
둘째 날 새벽부터 이런 무리를 합니다. 한국이 대체 뭐가 있길래 휴가 온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일찍 깨우는 걸까요? 경복궁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새벽부터 나서야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이 커플은 한국의 한 대학교 안에서 또 한 번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커플이 향한 곳은 남이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한참을 달려야 닿는 가평의 작은 섬. 그런데 왜 굳이 새벽 5시 45분에 나섰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 아무도 없는 남이섬을 걷고 싶었던 겁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찍히지 않는 그 한두 시간을 위해 이 커플은 잠을 포기한 거죠. 한국인도 하기 힘든 선택을 휴가 온 외국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 오전 9시 남이섬 초입의 카페에 앉은 여성은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잔을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9월 말 아침 17도의 공기,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 그리고 텅 빈 산책로. 여성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상쾌해요. 춥지도 않고 그냥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필리핀은 연중 평균 기온이 27도를 넘어가고 9월이면 아직 우기입니다. 이 커플에게 한국의 9월 아침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계절이었던 겁니다. 11시 반쯤 섬 전체를 거의 다 돈 후 두 사람은 현지 리뷰에서 찾아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도 이미 검색해두고 베스트셀러까지 골라둔 상태였습니다. 여행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공부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쌀밥, 그리고 상에 깔린 반찬들을 본 여성은 젓가락을 들기 전에 한참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상 위로 천천히 옮기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래요. 근데 반찬이 이만큼이나 같이 나와요. 베스트셀러 메인 요리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국과 밥, 반찬 접시들이 줄줄이 깔려 나온 상차림. 필리핀 식당에서는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별도 주문에 별도 결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공깃밥 옆 반찬 대여섯 개가 이 커플에게는 메인 요리 하나보다 더 인상적인 광경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커플이 남이섬에 가기 하루 전,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한 첫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 3시에 내려서 호텔에 짐을 푼 지 몇 시간 만에 이 커플이 향한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도 강남도 아닌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전철로 45분, 다시 버스로 25분. 잠도 못 잔 첫날에 도심 관광지를 다 건너뛰고 성곽부터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화성 입구에 도착한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평평한 산책로가 아니라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는 성곽길이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자기 얼굴로 돌리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밥부터 먼저 먹고 오길 진짜 잘했어요. 이 오르막 장난 아닌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말만 듣고 가벼운 산책을 기대했던 외국인 여행자에게 한국의 조선시대 성곽은 그냥 거대한 등산 코스였던 겁니다. 수원 화성을 다 돈 후 이 커플은 서울로 돌아오는 대신 수원 안에서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목적지는 은성이네 집. 한국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의 남자 주인공 집으로 나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촬영 세트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인 카페였습니다. 여성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하더니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말합니다. 익숙하죠? 선재 없고 튀어에 나온 임선재 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카페였네요. 다른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커피 한 잔을 시켜 안에 앉아 쉬는 내내 여성의 눈은 계속 가게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매일 밤 넷플릭스로 봤던 장면 속에 자기가 직접 들어와 앉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이 커플이 아침 일찍 향한 곳은 또다시 예상 밖의 장소였습니다. 궁궐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닌 연세대학교. 대학교를 일정표에 넣은 외국인 관광객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이화여대 역 근처에서 버스를 내려 굳이 걸어서 연세대 정문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그 캠퍼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평일 한낮인데도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여성은 벽돌 건물과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담벼락을 천천히 걸으면서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진짜 K-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에서 본 그 벽이 여기 있어요. 필리핀 대학교는 대부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고 담쟁이나 오래된 벽돌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이 커플에게 연세대 캠퍼스는 건축물 하나하나가 드라마 배경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플을 진짜로 말문 막히게 만든 건 캠퍼스가 아니라 캠퍼스 안의 한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연세대 협동조합 굿즈샵, 학교 로고가 박힌 후드티, 점퍼, 에코백, 키링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성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옷걸이 하나하나를 넘기며 한참을 둘러봤고 남편은 점퍼 사이즈를 몸에 대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이 아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 너무 커요. 저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이 한국 대학교 굿즈를 기념품으로 사가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낯선 장면일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학교 로고, 굿즈를 외부에 파는 문화가 거의 없고 팔더라도 재학생용이지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교 이름이 박힌 옷 한 벌이 여행 기념품이 되어 바다를 건너 필리핀까지 가는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이 커플은 카페 콩고에서 쉰 뒤 익선동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선 순간 여성이 조용히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 여기 진짜 예쁘다. 저는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보다 더 좋아요. 서울 대표 관광지인 북촌보다 이 골목이 더 마음에 든다고 외국인이 먼저 말한 겁니다. 기와지붕 아래 작은 간판들, 좁은 골목 사이로 흐르는 음악, 그리고 한복이 아닌 청바지 차림으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이 커플에게 익선동은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남이섬 식당에서 남긴 면 요리와 그 유명한 편의점 컵밥, 그리고 한강에서 마시는 맥주 한 캔. 이 커플은 카메라 앞에서 말없이 강 건너편 야경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 커플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관광 명소를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행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도착해 3시간 만에 거리로 나섰던 첫날부터 새벽 5시 45분, 텅 빈 지하철역에 서 있던 그 아침까지 이 커플의 3박 4일은 휴가가 아니라 짧은 순례에 가까웠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공기, 반찬, 담벼락, 골목, 그리고 누군가의 드라마 속집. 이 모든 것이 기도할 이유가 되는 나라. 여러분은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의 한 플랫폼. 2명의 필리핀 여성이 손에 든 휴대폰과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쪽 열차를 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영어 안내는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신사가 조용히 두 여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었지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어떤 열차를 타야 하는지, 몇 번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지 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브이로그에 담은 필리핀 여성은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건 경복궁도 남산타워도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출산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나선 필리핀 워킹맘과 그녀의 회사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일정 중 첫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한국은 두 사람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그녀가 왜 하필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 기억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두 여성의 일주일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도착 첫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여성이 인천공항에 내린 건 밤 11시. 예정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그럼 호텔에 빨리 가서 쉴 수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호텔 근처까지 가는 버스 티켓을 사려고 보니 가장 빠른 차편이 새벽 3시 45분. 거의 4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외국인 친구를 만났고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홍대 입구역 방면 새벽 1시 40분 버스에 남아있던 딱 두 자리를 발견해 가까스로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저 공항에서 4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숙소에 도착한 두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장면에서 이번 여행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여성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날. 명동의 한 한복대여점에 들러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 장식과 핸드백까지 갖추자 두 사람은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4시간에 15,000원. 클룩 앱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동료와 나란히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던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은 한복 자락을 살짝 걷어올린 채 한복집까지 전력 질주했죠. 도시 한복판에서 한복 입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기분, 정말 신기했어요. 비에 살짝 젖은 얼굴로 숨을 고르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나기마저 추억의 한 장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두 여성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원까지 원정을 떠나기로 합니다. 목적지는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원으로 가려면 어느 플랫폼에서 타야 하는지, 어느 방향 열차를 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휴대폰 지도를 아무리 확인해도 역 구조가 복잡해서 헷갈리기만 했고 주변 한국인들은 모두 출퇴근길에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진짜 길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두 여성이 막막한 얼굴로 전광판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플랫폼 번호를 가리키고 전광판을 짚어주고 어느 쪽 열차를 타야 하는지 몸짓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필리핀 여성이 알아듣지 못한 표정을 짓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두 여성이 맞는 열차에 올라탈 때까지 그분은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브이로그 속 그녀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한국인이 차갑다는 말은 도대체 누가 한 거죠?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외국인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필리핀 여성에게 그 몇 분은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보다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수원으로 떠나기 전 두 여성은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에 끌려 들어간 가게였죠. 필리핀 여성은 소고기 김밥을, 동료는 카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카레 한 그릇 가격이 단돈 6,500원. 이 가격에 이런 구성이 가능하다고요? 두 사람이 놀란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테이블 위에는 주문하지 않은 김치와 국물, 그리고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거 우리가 시킨 거 아닌데 잘못 나온 걸까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찬을 내려다보던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어르신 한 분이 이쪽을 보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가리키고 국 그릇을 가리키고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미소 지으셨죠. 무료예요. 그 짧은 한마디를 온몸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두 여성은 그제야 이게 한국 식당의 당연한 문화라는 걸 알아차렸고 어르신을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먼저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손해볼까봐 걱정이 돼서요. 유럽이나 북미의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 손님끼리 대화를 나누는 일 자체가 드뭅니다. 하물며 외국인 관광객의 식사를 힐끗 보고 저건 공짜야라며 알려주는 어르신이라니.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어르신. 두 번의 만남을 겪으며 이 필리핀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관광지 직원의 매뉴얼 같은 미소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낯선 어르신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행 마지막 밤, 두 여성은 짐을 꾸리기 전 마지막으로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 9시, 기온은 섭씨 9도. 하지만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냉동고 같아요. 필리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열대 기후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겨울도 아닌 11월의 서울은 이미 충분히 혹독한 추위였죠. 코끝이 빨갛게 물든 채로 두 여성은 스카프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이 추위 속에서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품 가게의 환한 조명, 길거리 음식의 하얀 김, 웃음소리로 북적이는 노점. 추운데도 이렇게 활기찬 도시는 처음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추위마저 명동의 매력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표정으로요. 일주일 일정의 첫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새벽. 두 여성은 새벽 4시 30분에 호텔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 앉아 캐리어를 정리하던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화려한 궁궐도 높은 타워도 아니었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끝까지 도와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식탁을 보고 말없이 손짓해주신 어르신이었어요. 산후 1년 만에 첫 해외여행. 그녀가 첫나라로 한국을 고른 건 어쩌면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남긴 기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람을 먼저 살피는 마음. 스쳐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함이 이 필리핀 워킹맘의 첫 한국 여행을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길에서 헤매는 외국인을 봤을 때 선뜻 다가가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낯선 누군가의 친절에 마음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Just my mind's blown, basically. 한국을 4일째 여행 중이던 이 영국인 부부는 인천의 어느 작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었고 지도에도 이름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그냥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고 남편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이 마인즈 블론. 머리가 하얘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까지 유럽, 남미,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여행 유튜버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울도 아닌 인천, 그것도 이름 없는 동네 산 정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경복궁도, 남산타워도, 명동 먹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가 진짜로 충격받은 건 한국인들이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 부부는 한국 입국 4일 만에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세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곳은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왜 차이나타운이냐 싶겠지만 남편은 카메라를 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골목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고 벽에는 낙서 한 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반듯했고 바닥은 방금 쓸어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돼 있고 너무 좋네요. 영국과 한국이 세금을 비슷하게 내는데 왜 영국의 공공공원은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외국의 차이나타운은 보통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런던 차이나타운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도 한 번쯤 가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걷던 부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차이나타운 한복판에 그것도 중국이 아닌 터키 아이스크림 상인이 떡하니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신기해했고 마침 다른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려다 상인의 장난에 놀아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다가 빼앗고 뒤집었다가 다시 건네고 손님은 결국 아이스크림을 놓쳐버렸습니다. 남편은 배를 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남들과 조금 다른 걸 가져오세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옆에 있던 빵집에서는 공짜 시식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막대 모양 빵 하나를 받아든 남편은 눈이 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시식을 잘 주지 않고 길거리 공연 같은 장난도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한국 차이나타운에서는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빠져나온 부부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를 지나자마자 아내가 먼저 멈춰 섰습니다. 머리 위로 기다란 아치형 통로가 이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다름 아닌 호박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지지대에 얹혀 자라고 있는 진짜 호박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위로 들어올리며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영국 공원에서는 2초도 못 버틸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자 이번에는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공원 안에 사슴이 그냥 자리를 잡고 쉬고 있었고 그 옆 작은 칸에는 토끼들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잣말처럼 이 공원은 갈수록 대박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이번엔 논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벼가 자라고 있는 작은 논을 보고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들어선 부부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로 갑자기 철제 구조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숲 한복판에 그것도 사람 하나 없는 산속에 완벽하게 갖춰진 야외 헬스장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풀업바, 각종 운동기구, 그리고 심지어 하나도 아닌 여러 대의 머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기구 하나하나에 가져다 대며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계가 도대체 몇 대가 있는 겁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운동기구들 사이 아무런 자물쇠도 없이 덤벨들이 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덤벨 앞으로 가져가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 덤벨들이 1시간 안에 사라질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더 빨리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는 기구들 옆에 놓인 손 소독제 통까지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는 산속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손 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공원에서는 벤치 하나, 쓰레기통 하나도 부서지거나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미국의 공공시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름 없는 산속 헬스장은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곳의 퀄리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건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헬스장을 지나 부부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0m 가까이 되는 오르막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정상에 도착한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전망대 건물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 산 정상에 말입니다. 남편은 반쯤 장난스럽게 도대체 이 산 위에 누가 회의를 한다고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산 정상, 이름도 모르는 작은 산 꼭대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있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전망대 한쪽에는 여권에 찍을 수 있는 도장이 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쌍안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쌍안경에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안경도 공짜네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펼쳐졌고 거대한 크레인이 늘어선 항구로 배들이 들고 나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로는 이 풍경이 절반도 담기지 않네요.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작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도 꼭 와봐야 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정도 전망을 보려면 대부분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쌍안경, 도장, 전부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름 없는 동네 산 정상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이 여행에서 가장 강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짜로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편은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된 곳에 쓰이고 사람들이 공공의 것을 존중할 때 결국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경 말이에요. 그 말에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 어딘가 씁쓸함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 부부는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도 그 산 정상의 풍경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복궁도 명동도 한강도 아닌 인천의 이름도 모르는 작은 동네 산 하나가 이 부부에게는 한국 여행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전망대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된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풍경 속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것들이 이미 수없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외국인들의 한국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외국인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장소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